백두산 전기가 담긴 비룡폭포, 역사가 흐르는 압록강,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백두산 하면 뭔가 특별하잖아요. 우리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생각만 해도 애국자가 된 마냥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윤동주 시인의 생가라든지 또 일송정, 청산리 대첩 그런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잊고 지냈었던 민족의식도 고취되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옵션과 쇼핑이 없다 보니까 자유로운 일정에 눈은 즐겁고 몸과 마음은 치유가 되는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고구려. 잊지 말아야 할 항일운동. 역사의 현장에서 그 감동을 느껴보시죠. 고구려에서 근대까지 만주에 깃든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뜻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유럽을 품어본다. 물론 가족과 함께라면 더 좋다.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써도. 사랑하는 그이와는 근사한 저녁도 모두 오케이. 나는 나만의 유럽을 품어본다. 나를 위한 투자의 시작. 세종 에비뉴힐. Singing,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의미 없는 시세, 허위 부동산 정보만 가득. 진짜 실거래가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실거래가를 한눈에. 어디서 검색하죠? 부동산 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한 부동산 투자 진행의 방사호입니다. 부동산 3대 핵심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경매시장도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서 주춤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하지만 신규 분양시장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1순위 마감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지금도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편한 부동산 투자 분양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노초로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분양시장만은 그래도 좀 핫한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주만 하더라도 금주에 청약 접수를 받는 곳이 한 10군데에 이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수록 10군데 많은 물량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옥석을 가리는 것들을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청약 전략 잘 세워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그럼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모두 가능하시고요. 서울 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엘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에 살펴볼 분양 현장은 어딘가요?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오늘은 소개해 드리진 않지만
자연행자의 이편한 세상,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에 나오는 물량들이 거의 100%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을 했고, 오늘 또 금주에 어제부터 청약 접수한 현장 같은 경우 공공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민간이 평균 한 1,700만 원대 중반에서 분양을 했다면 1,400만 원대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 2순위에서 어제 청약이 끝나서 오늘 3순위 청약을 하지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많이 문의를 줬던 현장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바로 화성에서 분양하는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에서 분양한 현장, 두 곳 현장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현장 기본 정보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현장은 화성시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이고요.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 28층, 구성은 전용 면적 58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시공사는 대림산업이고 입주는 2017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장은 이편한 세상 화성. 네, 화성인데요. 그러면은 동탄 신도시와도 가깝겠네요. 네, 화성이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우리가 화성에는 대표적인 신도시가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바로 동탄 신도시와 그다음에 위쪽으로 있는 우리가 이제 영통 사이에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입지를 위해서 지도를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입지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위에 있는 것이 화성 이편한 세상 입지가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신동탄 SK 뷰파크라고 해서 2012년에 분양을 해서 2015년에 이제 입주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 저 위에 기흥 캠퍼스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도보권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북으로는 우리가 수원에 많은 분들이 거주했던 영통지구가 있고, 좌측으로는 병점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가 이제 신동탄이라는 이런 어떤 애칭 무슨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동탄 자체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는 동탄 신도시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거리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가까운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쪽으로 영통만 가시더라도 그 분당선 연장이 되면서 영통역이나 망포역 이런 것들이 좀 이용이 편리하고, 근데 좌측으로 병점 같은 경우에는 병점역이 있죠. 1호선 병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좀, 물론 이제 지하철역을 도보로 갈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상당하지만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진입이 좀 수월한 편이다라는 것들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세대가 크고 이렇게 하면 학교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행히 초중고가 이제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학교 문제는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적인 특징으로는 기존에 있는 동탄 신도시와 영통의 그런 인프라를 모두 누리면서 또 굉장히 큰 산업단지인 삼성전자 그런 기흥 캠퍼스나 이런 것들의 배우 수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신도시에는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리기 위해서 주변에 포도송이처럼 작은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도 가끔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이 동탄 신도시가 워낙 광역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좀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어떤 단지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수가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굉장히 단지의 어떤 특화된 설계나 배치 같은 것들이 돋보일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아파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것들이 많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지금 조감도 모습 보면서 이편한 세상 하면 원래 보여줬던 그 외관이 있거든요. 네. 이편한 세상만의 어떤 외관이 있는데, 딱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특징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외관에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대를 이제 남향과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잘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통로나 일반 차량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동선 처리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배치를 통해서 좀 더 특징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통경축이라고 표현을 해서 중앙을 좀 길게 넓은 어떤 도로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참나무 비스타라고 표현되는 것이 참나무 가로수길인데요. 이게 상당히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굉장히 넓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런 조경시설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잔디마당, 뭐 세계 휴게 정원,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 어린 놀이터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단풍나무길, 그 다음에 피톤 치드길이라고 해서 이게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좀 대단지다 보니까 잘 중앙에 있는 참나무길과 나머지 횡으로 이렇게 해서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단지를 잘 이렇게 평소에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성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 중앙 쪽에 커뮤니티 시설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떤 피팅 시설이라든지 골프 연습장, 도서관 등을 중앙에 잘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참나무로 되게 잘 아름드리 참나무가 있고 이렇게 횡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걷는 이런 거리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내부 평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내부 설계도 많이 특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부 평면을 그중에서 다 소개를 할 수 없어서 84 A타입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포베이로 일단 평면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공간을 많이, 수납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는 이 공간, 바로 여기가 팬트리 공간으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 주방 보시면은 디귿자형 주방, 요게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커뮤니티의 가장 좋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자형 주방에서 바로 옆에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방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쪽에 독립 실외기실을 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평면 구조죠. 근데 이제 공간을 다용도실이라든지 팬트리 공간이라든지 드레스룸 공간을 굉장히 넓게 준비해서 수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처음에 84제곱미터 그 타입이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정말 더 넓은 평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포베이에다가 또 드레스룸까지 거의 방 하나 크기 정도로 있어서 네, 더 큰 평수 같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납 공간이 극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분양가나 분양 조건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위치적인 입지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런 내부 평면도 굉장히 우수한데 분양가가 좀 비싸면 어떡한가요? 여기서 분양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에 그 청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은 동탄의 인프라를 누리지만 바로 동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저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편한 세상 화성 같은 경우에 58 타입, 75, 84 이렇게 중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는 우리가 이제 890만 원 정도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기준층, 5층 이상의 기준층 모집 공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58A 타입 같은 경우 98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75가 3.3제곱미터당 945만 원. 그 다음에 84A 타입, 아까 보셨던 평면의 그 내용이 9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이제 가늠이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입지 설명할 때 신동탄 SK 뷰가 그 당시에 888만 원이에요. 평균 분양가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좀 하고 저렴하거나 같은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탄 신도시가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준층을 비교를 하더라도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분양 조건을 좀 잠깐 살펴드리면 계약금은 10% 이외에 걸쳐서 불입을 하게 되고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 조건이고요. 나머지 잔금 30%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분양가의 통상 우리가 이제 평균 분양가를 보더라도 기준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통 발코니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쪽 동탄에서 동탄 이편화세상 같은 경우에는 화성 이편화세상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준층을 보더라도 이런 확장 비용이 적으면 800에서 한 1,200만 원 들어가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분양가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에 포함된 것 치고는 정말 저렴한 분양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과 분양가 메리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심을 한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평균 800만 원대 그런 분양가, 요즘에 정말 분양가들이 웬만해서는 거의 다 뭐 900, 1000만 원 이런 가격 수준을 넘어서는데 정말 그럼 800만 원 후반대 분양가에 그리고 거기다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입지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좀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삼성전자, 이 기흥 캠퍼스, 화성 캠퍼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변에는 산업단지가 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관계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파트라 이런 소개를 해서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실제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약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과거에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집의 어떤 비율을 보면 동탄과 영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영통이 70%, 동탄이 30%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동탄이 70%, 영통이 30%. 그리고 영통에 계신 분들도 기회만 닿으면 동탄으로 오고 싶은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부족해서 옮겨오지 못하는. 그래서 동탄이 또 2기까지 되면서 네.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배후 수요지로는 이렇게 큰 광역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동탄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현장이 이런 분들의 어떤 틈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으로는 오고 싶지만 약간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실거주하면서 회사의 직주 근접 인접지로서는 상당히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틈새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보다는 이 인근에 거주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좋은 어떤 청약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 편한 세상 화성 현장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분양 현장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현장은 평택입니다. 평택 소사벌 중흥 S클래스고요.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은 전용 면적 75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중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공사는 중흥건설이고 입주는 2017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현장은 평택 소사벌지구입니다. 이 평택 소사벌지구는 저희가 한번 다뤄봤던 현장 같은데요. 네, 평택 소사벌 하면 우리가 반도 유보라 현장을 다뤄봤었는데요. 그게 올해 6월 달에 분양을 해서 아마 저희가 6월 달에 잠깐 다뤄봤던 현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청약 이런 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어떤 성적이 매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 6월에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청약 결과가 74 타입 같은 경우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타입 같은 경우 1, 2순위에 청약 모두 마감했었고요. 그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 3순위 마감 또는 일부 평형은 3순위 마감 채우지 못해서 청약 성적은 그 당시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었는데 그 3순위에 마감되면서 일부 미계약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걸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미계약분이 8월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양시장이 좋다 보니까 8월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지금은 100% 분양 계획이 완료된,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양 시장을 봤을 때 평택이라는 곳에 호재도 많지만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것을 봤을 때 소사벌 지구의 어떤 인기 때문에 어떤 미계약분이 일부 있었더라도 결국 100% 완판이 되는 그런 현장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사벌지구 반도 유보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주에 분양하는 이 소사벌지구 중 S클래스와 아무래도 입지를 비교해보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먼저 평택 전체적인 소사벌지구의 입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소사벌지구가 택지지구다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이용을 통해서 정확한 입지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소사벌지구에 대해서 잠깐 지도를 통해 보시면요. 소사벌지구는 보시는 것처럼 평택역을 기점으로 해서는 평택역이 1호선이잖아요. 평택역 기점으로 해서 보면 2호 아래쪽이 구도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 아파트 입주 연도를 보면은 1기 신도시와 유사한 93년, 94년 입주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이 중앙에 있는 횡을 길어서 1번 국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 위쪽으로가 지금 신개발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현장이 소사벌 택지개발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택역에서 소사벌 지구까지는 2km 정도 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면 8분 정도 거리라고 하니까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뭐 한두 정거장이면 평택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사벌 지구가 보시는 것처럼 16,300가구라서 보면 현촌 도시개발지구, 용의지구 이런 것들이 쭉 우측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평택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하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앞서가는, 그래서 평택의 강남이라는 그런 명성을 들을 정도의 그런 입지적인 것을 자랑하고, 저 위에 보시면 지제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바로 KTX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KTX가 개통이 되면 이게 강남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서에서 평택으로 연결되는, 그러면 이제 강남 수서까지 20분이면 강남을 갈 수 있는 교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노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축과 KTX와 그다음에 기존 1호선의 입지를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의 여러 가지 이제 고덕 신도시라든지 어떤 삼성 이런 반도체 공장이 새로 들어서는 그런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후 수요로 소사벌 지구가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사벌지구 전체의 어떤 그 토지 이용 계획 속도를 보면서 그 자세한 입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제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로 조금 확대해 주시면요. 지금 가장 소사벌 지구에서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우미린이 분양을 했던 여기 지금 가운데 네. 그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지역이 우미린이로서 인기를 상당히 끌고 분양도 조기에 완판이 됐던 입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지난번 우리 6월에 분양을 했던 반도 유보로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서 2개 블럭입니다. 그래서 7블럭, 8블럭. 그래서 거기도 분양을 한 지 일부 미계약분이 있었지만 8월 말에 소진이 다 되면서 완판이 된 지역이죠. 근데 그 2개 블럭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이번에 하는 B9블럭, 중흥 블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로 따지면은 우미린이 가장 좋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오늘 소개하는 중흥 같은 경우가 반도 유보라보다는 좀 더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도 유보라에서 딱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학교입니다. 길 건너에서는 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될 것이고, 우측으로 보면은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심상업지구가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미린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중심상업지구 가깝고요. 그 중간에 단독주택지인데 여기 상가주택들 들어오는, 우리가 이제 우리 판교나 이런 데 가면은 차 마시고 이런 길들이 조성되면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고 근생 지역들. 그래서 이제 우미린이 인기가 좋았고, 좀 더 그 다음으로 있는 입지인데요. 괜찮은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이 소사벌지구에서는 그래도 중심축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에 어떤 학교도 개교가 예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수요가 기대되는 그런 입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지적인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단지의 특징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단지 어떤 조감도를 같이 살펴보죠. 예, 전체적인 단지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 조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 다 정남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남향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향이 일부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 중앙광장 쪽에 여기 그림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물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광장에 테마형 물 놀이터들이 되어 있고 생태 연못이 있고 그래서 물을 이용한 그런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힐링 가든이나 테마 광장 잘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두 개 딱 정중앙에 있는 107동, 108동 네. 그 밑에 커뮤니티 시설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앙광장의 조망과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잘 누릴 수 있는 이쪽 지역의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커뮤니티 시설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의정부 쪽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잘 갖추게 되는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내부 평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단지도 중소형 단지인 만큼 어떤 차별화된 평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아까도 평면 봤지만요. 여기도 평면 참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현관의 공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관부터 이미 수납 공간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것도 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부엌 옆으로 별도의 또 팬트리 공간은 팬트리 공간대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엌 좌측으로 보시면은 별도의 발코니가 있어서 거기에 웬만한 세탁 시설 이런 거는 또 그쪽에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안방으로 보시면은 디귿자형 붙박이장이 여기도 그 드레스룸 공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부 바로 옆에 보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맘스 오피스라고 해서 주부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별도로 좀 구성을 해서 주부들이 좀 주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내부 평면 역시 포베이 구조죠. 이것도 네, 네네. 포베이 구조에 또 이제 주부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와 분양 조건 어떤가요? 예, 분양가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소사벌지구이기 때문에 처음 분양했던 우미린이라든지 반도 유브로와 비교를 좀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분양가가 저렴한지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74 타입과 84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분양가가 6층 이상 기준층으로 봤을 때 2억 6,350. 그래서 3.3 제곱미터당 878만 원 정도.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져서 3.3 제곱미터당 865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발코니는 또 별도 비용이 들어가서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 추가된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대 평균 분양가 봤을 때 초반으로 책정을 했었고요.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864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반도 유보라보다는 조금 비싸고 우미린보다는 싸고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입지의 순위를 매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지의 순위에 맞게 조정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중앙에 포지션을 딱 만들어놔서 분양가는 합리적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소사벌지구 중흥 S클래스의 어떤 미래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평택이 많이 조명을 받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KTX 수서에서 평택으로 이어진 구간이 개통이 된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평택에서 강남까지 가는 수요가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리는 것은 굉장히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크게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그 옆에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수원 사업장의 2.8배, 약 3배 정도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에 엄청난 어떤 그 배후 수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사벌지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2017년에 완공이 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되면서 아마 이제 초창기에 되면 전세 시장 굉장히 강세, 전월세 시장 강세를 볼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미군 기지 이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이전되면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은 미군 기지가 이전됨으로써 그거에 관련된 어떤 수요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군인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관련 기업체 인원이 한 8만 명 정도가 추가로 평택에 유입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삼성 반도체 그다음에 이 미군 기지 이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요가 몰린다 이런 것이 미래 가치를 좀 높게 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청약을 앞두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3가지 정도 미래 가치 요인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아까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미래 가치가 발달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일시에 몰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소사벌지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끌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오랫동안 미분양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단기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을까 이런 식의 접근은 평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2016년, 2017년 순차적으로 호재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춘 중장기 투자 또는 내가 평택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소사벌 지구가 굉장히 가장 큰 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니까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옵니다. 이것들을 다 팔고 싶은데